지금 여기 이제 파운데이션 마치고 올해 9월에 입학 예정인 학생들도 있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 재학 중이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입학을 하실 거고요. 파운데이션이 이제 단순히 학생들이 그 고등학교를 한국에선 12학년밖에 안 마친 학생들의 1년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대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영국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들이 하는 A레벨이랑은 다르게 전 세계에 있는 학생들의 이제 수준이 천차만별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우리가 이 학생들 잘 가르쳐서 수준을 맞춰서 1학년을 들어오게 해서 이 학생들이 본국에서 들어온 학생들이랑 같이 1학년을 공부했을 때 뭐 전혀 티가 나지 않게끔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국제 학생들은 파운데이션을 하는 것이다라고 컨셉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은 이제 뭐 전공이랑 상관없이 무조건 내가 12학년밖에 공부를 안 했다라고 하면은 다 같이 1년을 배우는 거는 아니고요. 본인이 가고자 하는 전공에 따라서 크게 5가지 계열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뭐 경영 경제 계열, 공대, 인문사회, 라이프 사이언스, 아트 앤 디자인, 그리고 뭐 의대가 있는, 러프버러는 의대가 없지만 의대가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의대 파운데이션까지 정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전공을, 어느 패스웨이를 가야 되냐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가고자 하는 전공에 먼저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스포츠 경영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경영 패스웨이를 가는 거고요. 나는 스포츠 엔지니어링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엔지니어링 패스웨이를 하는 거고, 뭐 스포츠 코칭, 스포츠 사이언스, 뭐 스포츠 심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라이프 사이언스 패스웨이를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나 스포츠 경영을 하고 싶어라고 해서 비즈니스 패스웨이를 했다라고 하면은 중간에 마음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비즈니스 패스웨이랑 라이프 사이언스 패스웨이에서 배우는 과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까 A레벨 학생들 뭐 러프버러 스포츠 경영을 간다라고 하면은 AA, B가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3가지 과목을 들을 건데 파운데이션도 구성이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4가지로 되어 있는 거는 영어가 추가가 돼서 4가지가 되어 있는 거고, 그 외에는 뭐 스포츠 비즈니스 패스웨이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비헤이비어, 스킬 스포츠 비즈니스, 그다음에 이코노믹스 앤 파이낸스 이렇게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스포츠 경영뿐만 아니라 러프버러에 있는 뭐 어카운팅 앤 파이낸스를 가겠다 이런 학생들은 어드밴스드 수학을 배워야 되고, 그거는 조금 다른 거긴 한데, 그렇게 바꾸고 싶으면은 시작을 하고 첫 4주 이내에 바꿔야 돼요. 아니면은 내가 너무 많이 진도가 나가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뭐 과학, 코칭, 심리 이런 거를 가겠다라고 하면은 스포츠 라이프 사이언스 패스웨이를 하실 거고, 그래서 배우는 과정이 다 달라집니다. 스포츠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공대이기 때문에 물리, 수학 이런 거를 해야 돼서, 이 패스웨이는 본인이 가고자 하는 전공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전공 선택을 전공 고민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스포츠 관련 진학 보장 받을 수 있는 전공은 스포츠 관련으로도 굉장히 조금 세분화되어 있어요. 러프버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장 한국 학생들한테 인기 많은 거는 스포츠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스포츠 앤 엑서사이즈 사이언스 가장 많고요. 그래서 올해 제가 알기로는 올해 9월 작년 9월에 파운데이션 해서 올해 9월에 가는 학생들은, 한국 학생은 다 이 2개 전공이었고, 그다음에 올해 9월에 파운데이션 하는 학생들 중에는 한 3-4명 정도 저 코칭으로 가고자 해서 파운데이션 신청한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전공도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석사 같은 경우는 더 세분화가 되어 있죠. 왜냐면은 이미 이제 스포츠 관련 전공을 했고 석사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굉장히 다양한 전공을 갖고 있는데, 이 런던 캠퍼스 말고 그 위에 제공하는 뭐 스포츠 앤 엑서사이즈 심리라든지 아니면 뭐 근육, 뭐 누트리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학부에서 전공을 하셨어야 돼요. 왜냐면은 아까 학부가 3년이라고 했고 석사는 1년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뭐 새로운 거를 이 학생들한테 가르치려는 개념이 아니고 이미 공부한 학부의 개념을 근거로 이제 석사 같은 경우는 논문을 쓰고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특히 러프버러 캠퍼스 같은 경우는 학부에서 관련 전공을 하셨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파운데이션 입학 조건 같은 경우는 저희 온캠퍼스 러프버러는 작년 9월에 런칭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러프버러 컬리지라고 하는 데에서
러프버러 파운데이션을 운영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학생들이 그 파운데이션을 많이 못 갔던 게, 그거는 이제 대학교도 아니고 파운데이션에도 불구하고 뭐 추천서랑 학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고, 그다음에 IELTS도 훨씬 높았고, 내신도 높았어요. 네, 내신도 원정수 70점 이상이었고, 그다음에 유카스를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작년 9월에 저희가 온캠퍼스 러프버러를 런칭하면서 이 입학 조건을 뭐 일부러 낮춘 게 아니라 그냥 그 시장 상황이랑 이제 다른 파운데이션이랑 똑같이 그렇게 입학 조건을 맞췄는데, 왜냐하면 웬만한 파운데이션은 내신이랑 영어로 입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신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나이만 된다면 고등학교 2학년만 마친 학생들도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뭐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다. 아니면은 이제 영어 준비가 된 고등학교 2학년이다라는 학생들은, 그리고 내신이 4등급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입학이 가능하고요. 고3까지 마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신 6등급 아니면은 수능 6등급 둘 중에 하나, 그리고 검정고시 학생들은 70점 이상으로 아카데믹 조건을 맞추시면 되고, IELTS 같은 경우는 오버롤 5.0에 모든 영역 5.0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만 맞추면은 입학이 가능하고요. 근데 IELTS 같은 경우는 뭐 친구들 더 말 많이 해주겠지만 5.0에 모든 영역 5.0 맞추는 맞춰서 가는 학생은 사실 10%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거의 5.5, 6.0 이 정도로 입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학생들 6.5로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미니멈은 이렇게 두 가지만 하시면 되고요. 학사 일정은 매년 2번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9월 학기, 그다음에 2월 학기 이렇게 2번 있고요. 9월 학기를 이제 이 친구들이 작년에 9월에 시작을 해서 이제 올해 끝났고, 그다음에 지금 올해 1월에 시작한 학생들은 이번 주에 파이널 시험 보고, 그다음에 8월 말에 재시험 보고 이제 끝날 예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9월에 시작했던 그 학생들도 이번 8월에 시험 보면은 여기 9월에 시작한 학생들이랑 동일하게 올해 9월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영어가 준비됐는지, 뭐 내가 졸업을 했는지 여에 따라서 9월 학기 시작, 2월 학기 시작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리고 나는 고3을 마치고 파운데이션 할 거야. 근데 나는 영어 준비가 다 됐어. 그러면 내년 2월 거를 하면 내년 8월 말에 끝나고 9월에 대학교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좀 더 준비 철저히 하고 갈래 라고 하면 내년 9월에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6월에 끝나고 9월에 대학교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의 그러니까 입학 시기가 있다는 거,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입학 조건이 막 앞서서 이제 대표님께서 뭐 이 학교가 세계 랭킹 스포츠로 1위고 뭐 10위 안에 드는 학교다라고 해서 이게 다소 낮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도 약간 처음에 저희가 작년 9월에 런칭을 했을 때 5, 6등급 모두가 5, 6등급으로 오는 거는 아니지만 조금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9월에 시작한 첫 해 학생들, 이 성적으로 이제 들어간 학생들이 얼마나 잘 진학을 했는지 어제 학교에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스포츠만 관심 있으시니까, 그래서 한국 학생만 보면은 작년에 14명이 스포츠 관련 전공으로 가겠다고 이제 우리 파운데이션을 시작을 했고요. 그 중에 1명만 빼고 13명이 다 진학 조건을 맞춰서 진학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AAB 같은 경우는 A가 70%이고 B가 60%예요. 그래서 이제 높은데 파운데이션 통해서 진학 보장을 받는 거는 이제 다이렉티브에서는 다소 낮은 편이기는 해요. BBB 이상으로 이제 입학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60%거든요, 평균. 근데 한 명 못 간 학생도 성적을 보니까 58%였어요. 그래서 그 학생도 조금만 더 잘했으면 이제 100% 다 진학할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14명 중에 한국 학생 스포츠 관련으로는 13명이 올해 9월에 진학을 할 거고요. 그 중에서 8명이 스포츠 경영, 그다음에 5명이 스포츠 앤 엑서사이즈 사이언스로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1월에 시작한 학생들은 아마 8월 말 9월 초 되면은 또 진학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1월에는 한국 학생들이 한 스포츠 관련으로 7, 8명 정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0명 정도 한국 학생들이 스포츠 관련으로 진학하고자 해서 9월에 입학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작년이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많이 갔고, 올해는 이제 더 많이 이제 갈 예정이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한국 학생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프리마스터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많이 이렇게 모듈 배우는 게 많이 있기는 하지만 전공 관련 과목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계속 그 석사를 가려면은 관련 전공을 했어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드린 이유가 뭐 예를 들어 나는 석사로 스포츠 사이언스를 가고 싶어요. 근데 내 전공은 영문학이에요. 그러면은 가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학생은 백그라운드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프리마스터를 하면은 갈 수 있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프리마스터 같은 경우는 전공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점이 낮거나 영어가 낮은 경우에는 프리마스터 통해서 입학 보장을 받으실 수는 있지만 전공 변경은 안 되고요. 그러면 프리마스터에서는 뭘 배우냐? 아까 석사가 1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이제 논문을 써야지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고, 또 한국에서 학점이 아무리 좋다라고 하면 이 학생은 이제 그런 뭐 태도라든지 공부 방법을 아는 학생이지만 마찬가지로 영국식 그런 뭐 에세이 쓰는 법이라든지 영국식 수업에 대한 그런 것들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거는 뭐 논문 쓸 때 필요한 메소돌로지라든지 아니면 뭐 데이터 다루는 법, 그다음에 미니 논문도 쓸 거고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기술, 아카데믹 스킬 같은 거를 배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리마스터 입학 조건은 3년제 전문 학사 학위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사 학위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되고요. 그다음에 비전공자는 지원 불가하는 전공들이 많이 있고 IELTS 5.5에 모든 영역 5.5, 그다음에 학기는 똑같이 9월이랑 2월 학기 두 번 시작이 있습니다. 장학금은 성적 우수 장학금은 아니고요. 얼리버드 장학금이라고 해서 매 인테이크 매 9월, 2월 이렇게 입학을 할 때 최대 1,500파운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성적 우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매 인테이크마다 정해놓은 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9월 학기 입학 같은 경우는 5월까지 디파짓을 납부하거나 1월 학기 같은 경우는 10월까지 디파짓 납부하면은 1,500파운드 할인 받으실 수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지원을 해서 확보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저희 등록하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다 받아 가십시오. 그래서 지원 일정을 안내를 드리면은 왜냐면은 메인은 9월이기는 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뭐 아마 9월에 30명 정도 간다라고 하면은 1월에는 10명, 15명 이렇게 조금 숫자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9월을 난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 고3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12월 1월에 영문 성적표 고등학교 증명서 아니면 이제 난 뭐 자사고라든지 우리 학교는 내신 받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영문 수능 성적표 다 준비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2월 전에 지원을 하시면은 IELTS가 없더라도 컨디셔널 오퍼레터를 받아두실 수 있어요. 그래서 2월까지 지원을 하시고 5월에 IELTS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입학 조건은 5.0이지만 웬만하면 5.5, 6.0을 만들어 와라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을 뭐 7, 8월에 보지는 마시고 5월 전에 최소 미니멈에 맞추는 영어 점수를 맞출 수 있도록 시험 한번 보시고 그래야지 이제 디파짓을 납부를 본인도 할 수 있겠죠. 내가 미니멈 점수를 맞췄다라고 보시고 디파짓 납부하시고 얼리버드 할인 학비 확보하시고요. 그다음에 6월쯤 되면은 우리 파운데이션 학생들도 러퍼버러 대학교 기숙사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숙사 신청을 하려면은 최소 디파짓을 납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6월에 기숙사 신청을 하시고 고를 수 있는 기숙사는 한 8개 정도로 적진 않은 편인데 인기 있는 것들은 마감이 빨리 되는 편이라서 6월에 기숙사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8월 말이나 9월 초에 현지 가기 전에 한 번 더 이거는 뭐 옵션이기는 한데 6.5 그 진학에 필요한 점수 6.5를 만들면은 파운데이션 가서 영어 클래스를 면제받을 수 있어. 아니면 시수가 줄어들거나 그러면은 이제 아카데믹 과목에만 더 매진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따로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필수는 아니기는 하지만. 이거 아까 넣은 거예요. 한국 학생이에요. 네, 그래서 한국 학생만 보면은 이제 14명 중에 13명이 스포츠 관련으로만 이렇게 했고요. 이거 외에도 제가 알기로 건축하는 학생도 있었고 프리마스터 하는 학생도 있고 그리고 아직은 뭐 1월 학생들은 마무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통계는 안 났지만 9월만 봐도 93%였어요. 왜냐면 이거가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게 이 학생들이 첫 해였잖아요. 근데 만약에 합격률이 낮았으면은 입학 조건을 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6등급, 5등급으로 뽑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진학 못했다. 그러면은 3, 4등급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다행히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해줘서 똑같이 파운데이션 입학 조건이 유지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또
영국 학생들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A레벨에서 다이렉트로 지원을 하면은 AAB를 받아야 되는데 파운데이션을 하면은 60% B로 이제 입학을 할 수 있어서 또 이 학생들이 가서 1, 2, 3학년을 잘해줘야 돼요. 근데 파운데이션 출신들이 와서 잘 못했다라고 하면 또 진학 조건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할 겁니다. 우리 잘 할 학생들이. 거죠. 그래서 잘할 겁니다. 이제 무게감을 갖고 왜냐면 첫 해기 때문에 잘해주면은 티가 안 난다. 이 학생들 파운데이션 통해서도 충분히 잘한다라고 하면은 뭐 내려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조금 책임감을 갖고 잘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